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타점을 읽어준 남자 타익남 시문입니다. 자, 우리 샌드박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샌드박스 일시적으로 천공 77원 1077원의 저항을 받을 것이다. 왜 그런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이야기 해볼 겁니다. 우리 샌드박스 이제 1077원을 넘어서는 그런 흐름을 보일 것인데, 과연 여기에서 언제 정도 1077원을 넘어서서 이전의 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샌드박스 힘차게 그리고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샌드박스 가자. 자, 이전 영상에서 제가 샌드박스 관련해서 1077원 이 부분이 가장 강한 저항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죠?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라이브 방송할 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자, 장대 양봉의 이 시가를 깨지 않는 이상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일 것이다 말씀드리면서, 여기에 있는 이 장대 양봉 시가 611원 정말 강한 지지선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장대 양봉의 반 정도 이 부근에서 지켜주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강한 반등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자, 그 부분이 바로 810원이었죠. 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가장 강한 저항선, 이 장대 양봉이 가장 강한 저항선이면서 지지선이었는데, 이 지지선이 깨지는 그런 흐름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여기를 돌파하려고 하면은 가장 강한 저항선으로 작용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1077원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그 부분도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 1077원 여기에 저항을 받고 떨어지긴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 정말 양호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뭡니까? 다시 한번 여기서 양봉을 만들어낸 이후에 그 양봉의 3분의 1 지점 위에서 계속적으로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거래량은 줄어들었다. 이거 뭡니까? 조정을 주고 있다. 왜? 1077원의 이 강한 저항선의 물량들을 받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만간에 1077원을 뚫어내는, 강하게 뚫어내는 장대 양봉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 여러분 제 이야기가 맞는지 틀린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다. 1월달 안에 1077원을 돌파하는 흐름을 분명히 확인하고 싶다 하시면 이 시문과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문과 같이 하시는 방법 딱 한 가지 있죠. 아주 쉬운 방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서 이 시문과 같이 하시면 되겠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샌드박스 공동 창립자 세바스티앙 보르제 이 사람의 인터뷰 내용이 있었습니다. 좀 중요한 내용만 제가 좀 추려서 왔습니다. 자, 여러 가지 샌드박스의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의 흐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야기는 하고는 있지만 그 부분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샌드박스의 그 역사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기사를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부분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샌드박스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이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될 것인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죠. 자, 그 부분이 바로 우리 샌드박스가 앞으로 가격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상승시킬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을 명확히 나타내 주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 부분만 여러분에게 발췌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시즌4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 보면은 100만 건 이상의 블록체인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웹3 채택에 기여했습니다. 자, 여기서 30만 개 이상의 NFT가 판매되었다. 이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앞으로 우리 샌드박스가 어떻게 발전되어 나갈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 정말 유심히 보셔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인터뷰 두 번째 기사를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더 큰 게임의 생태계로 확장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 가상 세계와 플랫폼에서 끊김없이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지향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향후 5년에서 10년 동안에 접근성을 높이고 로딩 속도와 성능을 개선하며 더 많은 사용자를 웹3로 끌어내는 데 집중할 겁니다. 하면서 기술적인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지금부터 여러분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메타버스가 한물 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메타버스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전부 다 급락하는 그런 흐름들을 상당히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메타버스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철수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이렇게 기업들이 철수하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거의 똑같은 형태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조금 더 독특한 내용의 그런 메타버스의 어떤 것들을 운영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살아남고 있다. 그리고 아직도 수익을 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겁니다. 여기서 CES 2025 여기에서 메타버스의 어떤 발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 부분도 정말 중요하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정말 중요한 부분 이겁니다. 롯데의 메타버스 새로운 먹거리를 찾았다는 거죠. 자, 롯데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관련해서 굉장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롯데가 전체적으로 사정이 안 좋다는 거 여러분도 잘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 같은 경우에는 롯데에서 현금 장사만 했습니다. 현금 거래만 했어요. 어음이라는 건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롯데가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죠. 롯데타워까지 내놓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들이 좀 볼 게 있습니다. 롯데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시장에서 먹히고 있지 않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신사업으로 변화를 주려고 하고 있죠. 예전 같은 경우에 바이오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습게 봤습니다. 기업들이 바이오, 삼성에서 바이오 한다, SK에서 바이오 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바이오 가지고 돈을 벌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됐습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로 발전을 했죠. 이제는 대기업들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데에서도 바이오 사업에 뛰어들고 있죠. 그리고 또 뭡니까? 롯데에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칼리버스라고 하는 그런 메타버스 쪽으로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비록 지금 메타버스 관련해서 조금은 시장이 침체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이라든지 코인시장에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힘을 못 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새로운 먹거리로 롯데에서 계속적으로 무언가를 찾아내고 있고 거기에 투자를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다는 거, 분명히 메타버스 시장에 새로운 바람이 불 수밖에 없다는 거, 이 부분 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이라든지 리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대왕 거래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죠. 뭡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블랙록부터 시작해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메타플래닛 전체적으로 지금 가격이 높은데도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9,500만 원대에서 들어온 거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메타플래닛도 1억 3천, 1억 2천에서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자,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같은 경우에는 1억 3,500, 1억 4천 여기에서 굉장히 강한 매수세를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더 추가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형 거래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자, 리플은 어떻습니까? 리플은 SBI에서 리플 계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형 거래들이 이런 식으로 사업성이 있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곳에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큰 손으로 나오는 게 누굽니까? 바로 롯데라는 거죠. 롯데가 메타버스에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은 여러분 분명히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샌드박스 코인 관련해서도 분명히 큰 손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이 부분 한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롯데에서 과연 이 샌드박스 코인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 제가 계속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뭐 우리가 언론사나 이런 데를 조사하다 보면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겠죠. 자, 정말 유료 사이트에서 이런 부분을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가 자료가 쌓이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이 자료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시문과 끝까지 같이 하시면 되겠다. 2025년도에 이 샌드박스의 흐름, 그리고 이 샌드박스로 수익을 크게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이 시문과 같이 하시면 제가 그 자료들을 모두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고 하면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서 이 시문과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넷플릭스 샌드박스 VR 영화 레벨문 몰입형 게임 출시,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해요. 점차적으로 생태계를 확대해 가고 있죠. 사업의 영역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합니다. 지금 뭐 다른 곳에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뭐 영화계에서도 뭐 영상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지만 영화계는 거의 죽었죠. 지금 현재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에 대항하는 대항마들이 별로 없어요. 뭐 디즈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LG U+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쿠팡플레이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넷플릭스의 아성에 도전할 만한 그런 흐름은 아니라는 거. 넷플릭스가 거의 잡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뭐 오징어 게임 2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크게 뭐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넷플릭스의 성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데에 대해서 넷플릭스에 대해서 넷플릭스와 같이 손을 잡고 무언가를 만든다는 거,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바로 그렇게 되는 그런 흐름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앞서 봤던 이 차트들, 일봉의 차트들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조만간에 1077원을 뛰어넘는 그런 흐름을 보일 것이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조금 확대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장대 양봉을 만들어내고 조정 주고 다시 한번 장대 양봉을 만들어냈습니다. 장대 양봉 만들어내고 조정 주고, 장대 양봉 만들어내고 조정 주고, 정말 좋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올라갈 때마다 저항선이 있단 말이에요. 왜? 여기에서 한번 올려주고 나서 하락할 때 이 장대 음봉이 만들어졌는데, 이때는 정말 여기에서 물리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많기 때문에 이 물량들을 어차피 소화를 해야 됩니다. 자, 어차피 소화를 해야 되는데 이거 그냥 여기서 바로 끌어올린다. 그러면 고래들의 입장에서는 돈이 많이 들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번 끌어올리고 조정을 준다. 그러면 여기에서 묶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물량을 털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심리라는 게 그래요. 올려놓고 이렇게 올려놓고 조금 좀 차트를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려놓고 그런 다음에 갈 듯 말 듯 하잖아요. 그러면 야 이거 이때 팔았어야 되는데 또 이게 조정을 주네. 그러면 더 빠질 수 있겠다. 왜? 예전에 이렇게 빠진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다시 한번 빠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심리가 작용한다는 것은 여기서 개인 투자자들이 견디지 못하고 매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받아먹습니까? 바로 대왕 고래들이 받아먹는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제가 여러분의 이렇게 하락을 할 때 여기에서 마이너스 5%까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준선에 대해서 마이너스 5%까지 하락한다는 건 뭡니까? 바로 거기에서 고래들이 일시적인 매도를 하고 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도 같이 매도를 하고 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올라올 때 마이너스 5% 위로 올라오면서 지금은 이 시문의 심리선, 기준선 위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다시 대왕고래들이 일시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왕고래들이 들어와서 아직 이 기준선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급등하는 그런 흐름은 보이고 있지 않지만 이제 서서히 물량들을 모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물량들을 모아가고 있다는 건 뭡니까? 이제 다시 한번 여기에 있던 정고점을 뛰어넘는 그런 상승의 흐름을 만들어 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일봉에 보면 여기에서 그냥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주봉이나 월봉을 보면 확연히 나타납니다. 뭡니까? 충분히 조정을 주면서 거래량을 늘리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거래량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그죠? 어느 정도는 횡보를 하고 있는 그 중에 거기에서 묶여있는 물량들을 어느 정도는 닫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제 저점을 찍으면서 다시 한번 상승하는 그런 심리선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면 여기가 바로 저점이었다. 저점을 찍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을 가질 수 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비트코인이나 리플 같은 경우에 분명히 매수의 주체가 있습니다. 대왕 거래들이 있다는 거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블랙록, 메타플래닛,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에는 SBI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누가 있다고 했습니까? 롯데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분명히 롯데 지금 자금난에 약간 허덕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사업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이오부터 시작해서 메타버스를 롯데는 분명히 신사업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과연 롯데가 취할 수 있는 그 행동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로 그겁니다. 그게 여기에서는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포인트 잡아서 이 시문과 같이 끝까지 한번 가보시겠다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분명히 뭘 하셔야 됩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서 여러분 저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 마음에 드셨다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언제나 당신 편 타점을 읽어준 남자 타익남 시문이었습니다.